이소룡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무술가이자 배우였습니다. 그의 놀라운 액션 연기를 보면 마치 남들과 다른 무술 DNA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절도권의 창시자이자 액션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소룡은 흑곰처럼 손가락으로 알루미늄 캔을 쉽게 부수고 무술 동작은 마치 표범처럼 빨랐습니다. 그의 동작은 초인과 같아서 그 당시 카메라로는 그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소룡은 그저 무술을 잘하는 배우였을까요? 영화에서는 익숙하지만 우리는 그의 사적인 영역을 놀랍게도 알지 못합니다. 젊은 나이에 전설처럼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의 미스터리한 죽음부터 대마초 애호가였던 사실까지 그에 대한 충격적인 10가지 비밀을 전합니다. 이소룡은 194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100% 독일인이었고 아버지 이해천은 독일과 중국계 혼혈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하예유는 유라시아 출신의 홍콩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경극배우였고 어머니는 홍콩 명문가의 자손이었습니다. 이소룡 역시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경극배우인 아버지 덕분에 그는 이른 나이에 배우로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갓난아기 시절부터 영화에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순수 중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 쿵푸 학원에 입학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소룡은 쿵푸 대신 영춘권을 배우기 위해 마스터 무술가 연문에게 찾아갔고 영춘권은 이소룡 무술의 근간이 됩니다. 이소룡의 죽음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많은 음모론이 있죠. 국내에서는 1973년 7월 그는 그의 내연녀로 알려진 대만 출신 여배우 정패의 집에서 진통제를 먹고 돌연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가 죽기 2달 전인 5월 10일 이소룡은 홍콩 영화 용쟁호투 촬영 중 한 차례 쓰러졌고 발작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료진은 그에게 뇌부종이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뇌부종약을 처방받고 퇴원했지만 문제의 7월 20일 다시 그에게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정패가 그에게 이쿠아제식이라는 아스피린과 진정제가 포함된 진통제를 건넸습니다. 이소룡은 낮잠을 자러 갔고 정패는 저녁이 되어 식사를 하기 위해 그를 깨웠지만 그는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패는 2시간 동안 이소룡을 깨웠다고 합니다. 결국 구급차를 불렀지만 의료진이 도착해서 보니 이미 이소룡은 사망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소룡은 홍콩에서 제일 유명한 남자였고 그의 죽음을 두고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사망 시간을 선언하기도 전에 그의 시신을 계속 부검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언론에는 공식적으로 이소룡이 아내 린다와 함께 집에 있다가 쓰러졌다고 했지만 3일 후에 한 타블로이드지에서 집이 아닌 여배우 정패의 방에서 사망했다고 폭로됩니다. 내연 관계든 복잡한 스캔들이 무서워 그의 죽음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숨겼지만 이것은 오히려 큰 루머를 확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가 죽은 원인에 대해 폭력 조직 삼합회에 살해당했다거나 마약 중독, 심지어 복상사로 죽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소룡은 32세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이후 정패는 슬픔에 빠진 이소룡들 팬의 표적이 되어서 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인다든가 살해 위협을 당하는 듯 굴곡진 삶을 살게 됩니다. 실제로 이소룡은 대마초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씹는 대마초인 네팔 해시시라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가 미스터리한 사망을 한 후에 의사들은 부검을 결정했는데 위장에서 이 대마초가 발견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 마약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죽음 초기에는 일부 의학 전문가들이 그가 대마초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소견을 냈지만 당시 이소룡이 실려간 퀸 엘리자베스 병원 임상병리학자는 사망이 대마초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최종 보고했습니다. 약간 TMI 느낌이 나는 정보긴 합니다만 이것은 그의 돌연사의 단초가 됐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바로 이소룡은 겨드랑이 땀샘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화 촬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땀을 흘렸고 땀 때문에 자꾸 표정이 찡그러지고 이상하게 나오자 불만이 컸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자로 모든 프레임에 땀을 흘리지 않는 자신의 멋진 모습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대 당시 그리 좋지 않은 의학기술을 생각하자면 땀샘 제거는 너무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미적인 이유로 땀샘 제거를 강행했습니다. 이 땀샘 제거가 이소룡의 죽음의 원인이 되지 않았냐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홍콩은 너무나 뜨거운 7월 여름이었고 그가 사망한 날은 유독 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소룡은 사망하기 10주 전 용쟁호투의 더빙을 위해 작은 스튜디오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소음을 막기 위해서 에어컨을 껐으며 그 후 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내부종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열사병으로 추정됩니다. 열사병은 건장한 운동선수도 죽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질병을 감안한다면 그의 죽음에 대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소룡은 몸은 좋지만 눈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일상에서는 안경을 쓰고 다녔고 영화를 찍을 때는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콘택트 렌즈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어도 그의 타깃을 향한 발차기 공격은 매우 정확했습니다. 아마도 동물적 감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소룡은 집안에서 리틀 피닉스, 사이퐁이라는 귀여운 여자아이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중국 미신 중에는 남자아이가 강한 어조가 아닌 부드러운 소녀의 이름을 가지면 사악한 존재들이 건드리지 않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소룡은 10대가 될 때까지 리틀 피닉스 혹은 사이퐁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소룡이 젊은 시절,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을 앞두고 대규모 군사 파병을 위해 자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군사체력 테스트와 신체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소룡은 이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맙니다. 세계적인 무술가인 이소룡이 왜 떨어졌을까요? 앞서 말한 나쁜 시력과 콘택트 렌즈 착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군대 테스트에 탈락한 덕분이랄까요? 이소룡은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소룡은 혼혈로 다문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무신론자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 종교에 심취하는 대신 철학, 심리학 서적을 파고들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운동이나 재활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동양철학 책을 읽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도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능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생전 인터뷰에서는 물이 되어라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강조했던 말입니다. 이소룡은 그 외에도 다양한 명언과 어록을 남기게 됩니다. 전설의 파이터 이소룡이 댄서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는 절도권을 창시하기 이전에 훌륭한 볼륨 댄서였다고 합니다. 1958년 홍콩 차차 댄스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개인 노트에 무려 108개의 차차 댄스 스텝을 그려놓고 자신만의 수련 노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노트는 홍콩 헤리티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국 시민자로 18세에 이미 볼륨 댄스 강사 제안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몸을 움직이는 일에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소룡은 만성 허리 통증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허리는 무리한 영화 촬영으로 인해 다친 것이 아니라 70년대 유행하던 굿모닝이라는 운동을 하면서 60kg짜리 덤벨을 들다가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 그의 허리신경이 손상됐고 의사는 예전처럼 무술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허리를 다친 후에도 그는 초인적인 노력으로 이후 4년 반 동안 영화에 더 출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만성 허리 통증을 앓고 살았다고 합니다.